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전 개장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의 상승 흐름 이후에 오늘은 숨고르기 장세에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그럼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시장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시장에서 체크해야 할 이벤트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이미 나온 상황 안에서 앞으로 나올 스케줄들도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스케줄은 바로 FOMC 멤버로 알려져 있는 패트릭 하커의 연설이 아닐까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미 오늘 나온 지표로는 이제 근원 소매 판매 지표가 영국에서 나왔는데요. 사실 금리 동결 발표가 어저께 나오고 나서 바로 나온 소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중요하게 보일 지표가 있었는데 일단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금리 동결이 아마 전체적으로 좀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CFTC에서 발표하는 원유 투기적 숏 포지션이 나오게 되게 되는데 이것을 제외하고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여러 계약들이 다 같이 종료가 맞물리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변동성이 많이 나올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토대로 앞으로의 미증시 흐름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실 오늘 앞서 오후에 나온 내용들이죠. 미국 FOMC에만 저희가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왔는데 이번 주에는 영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도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일본의 금리 동결이 발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중국과 일본이 미국의 연준의 0.5%에 해당하는 금리 인하에 불구하고도 기준금리격인 대출우대 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이 중국에서 전달이 됐고요. 일본 쪽에서도 금리 동결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로이터 통신에서 예상을 했을 때 현재 37명에 해당하는 애널리스트 기반으로 70명에 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하기를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깨고서 금리를 동결하는 모습이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예상 바뀌기는 해도 사실 여태까지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안화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도 통화 정책을 완화할 여유를 얻을 만큼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말쯤 아마 4분기에는 금리 인하 등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같은 경우는요. 금리를 동결한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얘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3월과 7월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한 이 BOJ에서는 아마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여력이 없었다라는 게 애널리스트들 대부분의 예상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쪽에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 움직임이 지금 당장 나오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12월쯤 추가 금리 인상에 나온다라고 하면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 움직임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주목해야 된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본은행의 경우 오늘 회의 결과 발표 이외에도 또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어떤 코멘트들을 내놓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테라폼랩스 사태 좀 지켜보겠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 이 테라폼랩스 미 법원으로부터 파산 승인을 받았는데 이 절차로 인해서 이 투자자들의 손실 보상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테라폼랩스의 파산 신청이 승인이 난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손실 보전을 해준다라는 점이 환영할 만한 분이긴 하지만 사실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금액이 약 400억 달러 정도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사소송이 SEC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브랜던 셰넌 파산보험 판사가 얘기를 하기를 테라폼랩스가 이번에 계획한 파산 계획을 승인하게 되게 되면서 투자자 손실에 대한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환영할 만한 대안이다라는 평가를 내부적으로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이번 파산 계획으로 테라폼랩스는 암호화폐 구매자 다른 투자자들에게 최소 1억 8천만 달러에서 최대 4억 4천만 달러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추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금액 자체가 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 금액인 400억 달러의 1%가량밖에 미치지 않는 금액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테라폼랩스가 환수 및 벌금을 납부한 것을 포함하더라도 사실 손해를 끼친 금액에 비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양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사실 여기에 대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금액이 적다라는 평가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피해 금액에는 한참 못 미치는 선이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에서는 원활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동남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항만 노조가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해서 물류 혼란이 좀 우려되는데요. 이 노조가 이렇게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뭔가요? 네,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약 한 2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뉴스인데요. 미국의 양대 항만 노조로 꼽히는 ILA가 해운사들의 항만 자동화에 반발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항만 자동화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달 기준으로 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미국 동부의 항만 관리 회사들은 현재 공급망 홍랑에 대비를 하고 있고요. 1977년 이후 50여 년 만에 대규모 파업이 현실하게 되면은 수십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의 무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개별 해운사들은 현재 항만의 적재가 컨테이너가 추가 적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량을 줄이는가 하면 일부 운송회사들은 미국 서해안으로 운송 경로를 변경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많은 해운사가 미국 중서부에서 동해안으로 오는 수출화물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앞으로 나오게 될 파업을 최소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하루만 파업을 하더라도 추가 손해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피해 규모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조금 일단락될 수 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이키 소식입니다. 과거 슈테크 붐의 주역이기도 했더니 나이키가 최근에는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결국 수장을 교체하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고요.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이키가 최근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현재 CEO 최고 경영자를 본격 교체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여태까지 다음 달 14일부터 존 돈하오 CEO가 경영 일선에서 여태까지 일하던 것에서 물러나고 엘리엇 힐 전 소비자 시장 부문 사장을 차기 CEO로 선임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사실 힐 차기 CEO가 2020년에 은퇴하기 전까지 32년간 나이키 인턴에서 시작을 해서 나이키 및 조던 브랜드와 광고와 마케팅 총괄까지 역임한 베테랑이다 보니까 현재 나이키가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해서 나이키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CEO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사회가 신중하게 승계 절차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현재 투자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나이키의 주가 현재 7% 넘게 오르고 있는데 돌아온 베테랑과 함께 다시 승리의 여신이 함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